아까 이제 뭐라고 그랬었냐면 조화 진동자, 그러니까 흑체 안에 있는 조화 진동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진동 운동한다고 했죠. 부르부르 떨어. 무슨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런데 걔네들이 부르부르부르 진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냐면 전자기파, 다른 말로는 빛. 그 빛 에너지를 외부로 막 방출한다 그랬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조화 진동자가 그 흑체 안에 몇 개쯤 있다고 그랬어? 무한개 있다고 했지. 그럼 무한개 입자들이 방출한 무한개 조화 진동자들의 진동과 그것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종류는 사실은 완벽하게 균일하겠어? 완전히 다 다르겠어? 완전 뭐 아비규환 짬뽕일 거 아니야. 그 짬뽕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그 평균의 그 짬뽕들의 평균. 그러면 그 평균을 구한다고 할 때 첫 번째 레일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양반 이름 들어봤죠? 레일레이. 자, 레일레이 이 양반 앞에 뭐라고 붙지? 앞에 로드가 붙어요. 로드가 뭐예요? 로드.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영주입니다. 영주.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즉, 킹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즉, 영국 왕 바로 밑에 있는 자기가 로드예요. 로드는 뭐냐면 영국 왕이 크고 작건이 이제 물론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죠. 그 영토의 일부를 영주로 줘서 거기를 거기를 뭐냐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로드가 되면 그 지역 안에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을 거기서 다 관여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우리말로 영주라고 하고 영어로 로드라고 하는 건데, 물론 지금 영국은 입헌군주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 킹과 로드의 그 뭐냐면 정치적 권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상징하는 귀족 자기를 영국 왕들이 유명한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학자들한테 줘요. 명예직으로. 그거를 받은 양반이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명예직이긴 하지만 이게 로드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높으냐면, 로드 자기를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 귀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 상원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로드 자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영국 사회에서 아주 높은 자기예요. 알겠죠? 뭐 여하튼 그걸 받을 정도의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이 양반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못하는 사람이겠어요? 엄청나신 분입니다. 알겠어요? 엄청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해석이에요. 자, 그분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 조화 진동자가 몇 개쯤 있어요? 무한개 있어요. 무한개 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진동 방식 무한히 많을 거다. 그럼 무한히 많은 건 실수라는 수직선 위에 무한히 많은 숫자에 대응될 테니까 이 조화 진동자의 진동 방식은 아주 연속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조화 진동자들의 연속적인 진동을 통해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파장이나 진동수도 아주 연속적일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무한계니까. 그렇다면 모든 종류의 연속적인 빛 에너지가 방출될 거다. 흑체로부터.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그것에 뭘 구해보자? 평균을 구해보자. 이때 방출하는 빛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 에너지가 지금의 별량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별량에 대한 평균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지금 레일레이는 연속적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식의 수리적 표현을 써야 되겠어요? 이런 식의 수리적 평균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별량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확률을 곱해야 되는데, E가 지금 별량이라 한다면 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얘기겠어요? 이게 확률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 확률을 누구로부터 표현을 해보자? 바로 볼츠만 분포로부터 힌트를 얻어서 저 확률을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에너지 준위에 입자가 들어차 있는 확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볼츠만 분포였잖아요.
그런데 볼츠만 분포는 맨 처음 시작할 때 요게 연속적 에너지 준이었어요? 불연속적 에너지 준이었어요? 연속적 에너지 준이었죠? 불연속적 에너지 준이었죠? 그러면 그 볼츠만이 얘기했던 불연속적인 준위를 연속적 준위로 바꾸면 확률 역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 아래쪽이 뭐냐면 그 불연속적 에너지 준위에 대한 그 뭐냐면은 합이었죠. 그 합을 어떻게 하자? 연속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각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이라고 하면 그걸 0에서 무한대까지 이 지수 함수를 싹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적인 합을 연속적인 적분으로 바꾼 거고, 그리고 그때 불연속적인 어떤 에너지 준위가 아니라 어떤 연속적인 어떤 상태에서의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츠만 분포의 통계학을 연속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 불연속적 에너지 준위의 확률을 연속적 에너지 준위의 확률로 바꾼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이 적분 구간을 E-2-랑 구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에너지 준위는 EI죠. 근데 여기 에너지 준위는 EJ죠. 왜냐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에너지 준위는 위쪽에 있는 이 에너지 준위랑 독립적인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 전체 준위에 대한 합이 끝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준위에 대한 에너지 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에서 전체 에너지 준위에 대한 적분이 정적분으로 끝난 거예요. 적분을 정적분을 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내용물은 무슨 변수가 돼요? 상수가 돼요? 상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적분 변수가 얘랑 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분이 돼야 돼서 이렇게 E-2-로 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연속적 준위의 그 뭐냐면 입자 존재 확률을 여기다가 뾰병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별량에 대한 적분 변수와 이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적분 변수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물론 물리량으로는 같은 에너지지만 여기는 독립적으로 적분이 끝난 상태에서 이 적분을 따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적분 변수하고 이 적분 변수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적분 변수가 다를 경우는 적분 기호 바깥쪽으로 빼낼 수 있죠. 완전 서로 다른 적분이니까요. 그래서 얘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티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 적분하고 전혀 무관한 적분이니까 바깥쪽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빼버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느냐? 네, 실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수준의 적분으로도 되는 거죠. 요거 되죠? 네, 고등학생 정도 수준의 적분으로 되는 적분입니다. 요거 그냥 이거 치환만 한번 해주면 돼요. E의 마이너스 X 적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X 하나 더 붙은 거니까는 이거 치환 치환 적분이 부분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면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KBT가 나옵니다. KBT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일레이라는 물리학자는 저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이게 바로 빛 에너지의 평균적 에너지라고 했죠. 그 평균적 에너지가 누구랑 비례할 거다? 아까 그래프에서 봤던 고 인텐시티랑 비례할 거다. 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이 앞에 무수구 비례상수가 붙거든요. 근데 이 비례상수는 물리 선생님한테 좀 더 배우시고요. 그럼 뭐 파동역학 뭐 배우면 저거 뭐 할 수 있대요. 근데 뭐 내가 물리 전공은 아니라 저게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 저 방출하는 에너지와 그 그래프상에서 에너지 밀도 사이의 비례상수가 저걸 합니다. 그래서 이 비례상수는 그냥 인정하시고 여기에 이 평균 에너지 요 놈을 쫑 넣으면 최종적인 결과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여기를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흑차 복사 이론에 대한 레일레이의 분석 결과입니다. 됐죠? 그 다음 뒤에 이상한 사람 이름이 하나가 붙는데 진스. 왠지 내 채널 아이디 지금 브릭슨 그거랑 닮긴 했는데 진스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뉴진스. 좋습니다. 슈퍼사인. 자, 어쨌고. 청바지 개발한 사람. 청바지 만들었다고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우영 혹시 뉴진스라고 알아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음악은 안 들어봤어요? 음악 몇 개는 들어봤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거 또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드리고 싶은 팁. 여러분은 자연과학 전공자잖아요. 네. 자연과학 전공자일수록 예술 분야의 취향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예술 분야의 취향. 알겠죠? 그래서 뭐 다 가질 필요는 없는데 뭐 음악이건 미술이건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극영화건 뭐 패션이건 예술 쪽에 대한 취향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영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어떤 취향을 가질 때 남의 취향에 대해서 절대 폄훼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음악을 들을 때도 있잖아요.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은 쓰레기야.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저 작품은 쓰레기야.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알겠어요? 싫을 경우에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좀 잘 못 보는 모양이다. 이러고 말아요. 알겠어요? 저 존나 재미없다. 뭐 저런 개쓰레기. 이런 말 하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근데 말로 계속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생각도 그렇게 바뀌어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뇌에서 생각해서 행동하죠. 근데 행동을 통해서 뇌가 바뀌는 것도 알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꾸 이 스윙을 계속 이게 하다 보면 이 스윙을 잘할 수 있게 뇌 구조가 바뀌어요. 뉴런이 새롭게 자란다고요. 그리고 축구를 이렇게 처음엔 드리블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드리블 계속 하다 보면 드리블을 잘할 수 있게 뉴런이 새로 자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친절하게 표현해야지 행동을 하다 보면 뇌 뉴런이 친절하게 표현하기 뉴런이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거 진짜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는 걸 그래도 제가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뭐 나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라도 표현하자 이렇게 길어지는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런 내가 별로인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어 표현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알겠죠? 이것은 이제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공부 많이 하다 보면 최근에 K-팝 트렌드 잘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누군가가 유명하다라고 하면 꼭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나도 그러거든요. 아니 이제 뭔가 다는 못 들어도 뭔가 랭킹에 올랐다 그리고 딸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면 꼭 찾아서 들어봐요. 찾아서 들어보고 그거와 관련해서 딸들이랑 간단하게 토론도 해요. 간단하게 토론도 해요. 얘네들은 되게 예를 들면 몇 년도 취향의 음악을 가져다가 어떻게 이렇게 편곡을 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해요.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인생이 되게 이게 좀 뭐라 그러지? 풍부해져요. 그러면 더더욱 사람이 친절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들어봐. 뉴진스를 보고 청바지 제작자야 그러면 자기 지금 자기 뉴진스를 보고 큰일 납니다. 그 진스라는 알겠죠? 사람의 정체가 알겠죠? 청바지 제작자니까 그런가요? 아니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그거예요?
뉴진스인데 뭐 청바자 제작자입니까? 그러면 자기 인터넷에 매장됩니다. 매장. 그렇게만 한 적 그래, 없어요. 그래요? 진짜 사람들, 저 진짜 알겠습니다. 사람의 정체가 그래, 알겠습니다. 청바지 자체 아닌 걸 했어. 자, 이 양반은 뭐냐? 이 양반은 어떤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어떤 대학원생이었는데, 자, 당연히 이 양반이 아주 유명한 인물이라고 했죠. 그럼 이 양반이 이제 이거 관련 논문을 썼을 거 아니에요. 논문을 발표했겠지? 그럼 대학원생은 논문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봐야 되겠지. 딱 보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이게 뭐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럴 때니까 인쇄 기술도 약간 좀 덜 발전하고 뭐 그럴 때였을지도 모르. 그것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이 레일레이의 요 과정 중에 계산 실수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뭐 실제로 이 양반이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미스프린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계산 그 과정 자체에 어떤 하나의 조그만 실수여서 전체적인 설명 자체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딱 뭐, 오! 계산 실수! 계산 실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로드 레일레이의 계산에 실수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바로 논문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론이 레일레이 진스 이론이 된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둘 중에 고생은 누가 다 했겠어? 이게 다 했겠지. 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계속 남아있겠지. 왜냐면 이 내용은 곧 하게 될 플랑크 이론에 대비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 플랑크 이론과 함께 영원히 같이 갈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양반의 이름은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할 이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우리의 연구 자세를.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연구는 레일레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진스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걸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힘 들여서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가성비 있는 사람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연구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뭐 이렇게 연애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여행도 가야 되는데 가성비 있는 연구 결과를 내려면 우리는 진스의 삶을 본받을 필요도 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저기 뭐야 여기죠? 저기 누구냐? 현욱이 되게 감동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괜찮았나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레일레이 진스로다. 됐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 레일레이 진스로는 그래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겠죠. 틀렸다기보다는 이제 좀 접근이 좀 다른 거죠. 그럼 이제 이거와 대비돼서 이제 정말 우리가 그 뭐냐면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플랑크 개념인 거죠. 그럼 플랑크 개념은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랑크 개념 어디 있을까? 여기 줄게요. 이거 준다. 자, 지우사 쓱쓱쓱쓱. 자, 이 플랑크 개념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오. 예. 이. 자, 플랑크 관점은 이게 어마어마한데, 네, 또 쭉 써놓고 설명드릴게요. 이 문장이 좋아서. 저게 일반 물리학 2 시험에 나왔어요. 진짜로요? 일반 물리학이요? 진짜로요? 오, 좋네요. 이게 막 계산하고 이런 거요? 진짜로요? 물리 선생님이 의욕이 넘치셨네요. 자, 봅시다. 좋네요.
자, 쓰시고요. 자, 쓰십시오. 저게 네, 제가 룰을 본 적이 있는데 룰이요? 요 예, 예. 교과서에서는 살짝 좀 더 V같이 생겨서 아, 그래서 못 알아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보다는 이겁니다. 이거. 쌤은 네, 진짜 저희 네. 교과서에서 각지게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각도 하나 이렇게 딱 V 있잖아요. 근데 또 누라고 부르고 뭐 예, 뉴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 각이 져 있습니다. 네, 이게 살짝 뭐. 아우 참, 네, 그랬군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뭐 괜찮아. 자, 보자. 자, 이 아이라고 쓸까? 어우, 팔 아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썼습니까? 자, 요것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생각이 굉장히 지니어스거든요. 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흑채처럼 거대한 물체의 진동자는 몇 개쯤 있다고요? 무한정 많다고 했죠. 자, 그러면 무한정 많은 진동자들 중에 생각해봐요. 무한정 많은 진동자들 중에 그 진동의 방식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다 다르다고 했죠. 그럼 진동의 방식이 다 다르다는 말은 생각보다 좀 저에너지로 진동하는 애들도 있고 생각보다 아주 고에너지로 진동하는 애들도 있고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왜 흑채라고 하는 것 안에 진동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어떤 진동은 좀 약한 진동이고 어떤 진동은 좀 센 진동일 거냐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충돌. 즉 진동자들끼리 처음에는 열에너지에 의해서 누군가가 진동을 했을 건데 그 진동이 겹쳐지면서 어느 진동이 다른 진동이랑 충돌을 하게 되면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잖아요. 충돌을 통해 에너지가 교환되고 나면 어떤 진동자는 운동 에너지를 잃고 좀 약한 진동이 될 거고 어떤 놈은 진동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얻어가지고는 더 강한 진동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그네가 흔들 하잖아요. 그네가. 누가 또 그네 얘기했어요? 아니. 박근혜. 아니 박근혜. 박으로 만들어서 그네. 다들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관련된 말씀들 다 들을 수 있지만 좀 위험한 얘기는 제가 또 좀 삼가고 위험하지만 재밌는 얘기들이 많죠. 이게 많은데 하여튼 anyway 이게 스윙 그네가 하는데 그럼 잘 봐. 처음에는 그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살살 움직이지만 이 살살 움직이는 그네를 조금 더 세게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자, 어떻게 하면 세게 움직일 수 있죠? 바로 누군가가 이렇게 밀어서 운동 에너지를 주면 이게 약한 진동이 큰 진동으로 바뀌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진동하고 있는 것에 충격을 줘서 더 큰 진동이 만들어지게 하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자, 봐요. 근데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네를 밀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말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놀이터에서 그네 타는 친구들 밀어본 적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더 세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만 할 때까지 계속 밀잖아요. 그때 밀 때 뭐가 필요하냐고요. 위상 좋아요. 좋아요. 바로 박자가 필요하다고요. 박자가. 그걸 여러분들이 위상이 같다 혹은 진동소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냐면 힘을 줘서 밀을 때도요. 쭉 와서 예를 들면 쭉 와서 얘가 순간 속도가 0일 때 다시 밀고 순간 속력이 0일 때 밀어야 계속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서 진동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똑같은 힘을 주려고 하는데 슝 오는데 이 접선 속도 제일 빠를 때 밀어버리면 이거 더 이상 진동해요? 서버려요? 서버리잖아.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레일레이처럼 그 진동 방식이 그야말로 제각각이고 그야말로 랜덤하다면 어떤 진동자들끼리는 충돌을 해서 그 에너지가 상쇄돼 버릴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무한한 진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저에너지 진동, 고에너지 진동이 나타나려면 그들 사이의 충돌이
박자에 맞게 충돌을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그 박자는 흑체마다 다 다르겠어요? 흑체마다 다 똑같겠어요? 그 박자는 흑체마다만은 다 다르겠죠. 하지만 흑체가 정해지면 그 박자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박자는 뭐로 정해지고? 그 흑체의 온도로 정해지고요. 즉 흑체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박자가 더 빠른 거고요. 흑체의 온도가 저온일수록 박자가 좀 느린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흑체마다 온도가 정해져 있듯 그 충돌을 통한 에너지 전달의 박자는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박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 번 충돌할 때 전달하는 에너지 양도 정해져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지니어스한 생각이에요. 왜 이 생각이 지니어스하냐면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는 물리학의 어떤 원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네 밀 때 경험하게 되는 원리랑 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이런 게 위대한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게 위대한 게 아니고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현상으로부터 유도되는 생각이 위대한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생각으로 그 진동자들 사이의 충돌에 정해진 에너지 박자와 간격이 있을 건데 그것을 HU로 정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그러면 실험 결과 설명이 잘 돼서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준위에서 그 다음 에너지 준위로 전이를 할 때는 무조건 이 정도의 에너지만으로 그 저에너지에서 그 다음 고에너지로 충돌에 의한 진동자들의 에너지 전이가 생긴다라고 플랑크는 가정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충돌이 연속적으로 여러 번 일어나면 이것에 대한 자연수배만큼 에너지가 상승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충돌이 반복될수록 그네는 더 세게 움직이잖아요. 그 충돌이 n번 반복되면 그 진동의 에너지도 n배만큼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가 나타나고 그럴 때의 평균 에너지는 이런 식의 표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0에서 무한대까지 무한 더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PI는 뭐였어요? 볼츠만 분포로부터 얘기했던 이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의 확률이죠. 그 확률을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의 에너지의 J부터 무한대까지 더하기하고 여기서 I부터 무한대까지 더하기 하는 건 서로 간섭해요. 서로 독립적이에요. 서로 독립적이죠. 이미 얘는 계산이 완결된 거니까요. 그래서 완결된 계산은 바깥쪽으로 빼서 이런 꼴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플랑크는 각 준위의 에너지를 뭐라고 IH바로 썼기 때문에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IH바, IH바, JH바를 넣고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또한 계산이 완결이 됩니다. 계산을 해주면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집어넣는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인텐시티 표현에 집어넣는 거죠. 비례상수가 달라질 건 아니고요. 평균 에너지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그 에너지 밀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한 에너지 밀도는 당연히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하겠습니까? 틀려버리겠습니까? 실험 결과를 거의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랑크의 가설로부터 어떤 시스템에서 불연속적인 에너지 전이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립되게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그 흑체 복사 이론에 대한 플랑크 가설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도록 점심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30분 뒤에 보도록 하죠. 다다.
확인해 보십시오. 짜잔.